안녕하십니까. 비코노미 시간입니다.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MTN이 나온 종목장인 김태성 이사님을 모시고 급등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 이사께서는 네. 우리가 이제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같이 투자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는데 보통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이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좀 원하는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그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잘할 수만 있다면 우리 계좌에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계좌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준 없이 매매를 한다? 그러면 한두 번의 수익으로 계좌의 이 맛은 볼 수 있지만 한 번의 실수로 여러분들이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모아왔던 돈이 날아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을 먼저 잡는 게 우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핫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만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장에는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고 그 종목들이 움직이기 전에 사는 게 저는 좋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가장 많이 불만을 느끼시는 게 저 사람이 좋다 샀는데 이게 뭐냐. 그렇죠. 나 저 사람이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간다고 해서 샀는데 20% 30% 손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좀 꾸준히 보시면 이 채널과 여러분들이 방송을 좀 같이 보셨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현실적인 좀 매매 조건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면 일단 뭐 주식이 상승한다, 이렇게 막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 수가 있죠? 일단은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이 조건들을 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주식은요, 오른 종목이냐 오르지 않는 종목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오른 종목을 공략할 것이냐 아니면 오르기 전 종목을 공략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뭐. 마음은 일단 오르는 종목들을 좀 따라가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을 미리 매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오늘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정말 왕이 될 상의 그쵸. 종목들, 업종들 이건 뭐 어떻게 그런 걸 찾아내죠? 자, 에코프로를 만약에 네. 여러분들이 10만 원대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0만 원대, 40만 원대, 50만 원대 가서 그 주가가 흔들려도 크게 부담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왜 나는 10만 원에 샀으니까 흔들려? 더 사면 더 샀지. 크게 뭐 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40만 원에 산 사람들이 45만 원대에서 변동성 보이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어렵죠. 근데 일단 10만 원도 20만 원, 30만 원대까지 견디는 게 조금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조건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들 중에 누가 봐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2021년에 종목장인이라는 이 별명을 저희 MTN에서 붙여준 이유가 로봇주를 제가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렸어요. 2021년도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은 카카오 네이버에 아마 기를 쓰고 들고 있었을 때예요. 좀 그랬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로봇주를 보면서 일단 코로나19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리오프닝이라든지 카카오 네이버에 당연히 신경 쓰는 건 알겠지만 이들이 과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모습을 보여줄까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로봇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였지만 시간을 두고 만약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카카오 네이버도 좋은 기업이나 로봇 산업의 주가가 카카오 네이버만큼 못 오를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봇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가 바로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뜨는 사업과 뜨지 못하는 사업을 구별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로봇이니까 로봇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또 일부잖아요. 그 기업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산업 관련주가 최소한 20종목 이상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산업 A라고 하는 관련주가 시장에 2개, 3개만 있다면 그것은 사실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될 확률이 현저히 낮죠. 그런데 물론 그 종목군들이 만약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 몇 종목밖에 없으니까 시장의 관심이 좀 더 강하게 붙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오르고 나서의 문제이고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내가 바라보는 산업이 미래지향적이거나 혹은 관련주가 최소 20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물론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는 좀 소량이어도 맞아요. 업종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급등주여려고 한다라면 하나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려면 주변주들이 있어야 된다. 아, 굉장히 좀 중요한 저도 몰랐었던 팁이 아닌가 좀 그런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예. 상승하기 전에 사는 거잖아요. 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종목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시장에서 핫한 종목도 이야기할 때 나 이거 사서 돈 벌었는데 너 왜 그거 움직이지 않는데 왜 그거 사? 그렇죠. 이런 말에 흔들린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랑 뭐 그런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 네, 거네요. 예. 위원님의 매매 성향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이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 계좌 이제 100% 중에 내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을 살리고 이게 올라가면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종목의 비중이 많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네, 일단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100% 중에 저는 20% 정도만 갖고 있는 게 가장 맞다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비중은 그 종목이 실제로 주도주가 탄생이 되어 주도주가 되어 올라갈 때 더 사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붙었을 때 그때는 비중을 확대하면서 더 사도 되니까 그 전에 굳이 그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전체 계좌에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을 꼭 지켜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떠오르는 말이 있네요. 우리가 이제 그 격언 중에 보면 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그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라면 분산 투자 가지고는 힘들죠. 맞아요. 하지만 그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여기 집중 투자해버리면 심리가 흔들리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분산 투자 이것을 적절하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거 팁이 될까 한번 여쭤보면 네. 김태수 이사님 말씀하신 것을 좀 변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종목이 있는 업종군이 있는데 내가 이제 관심은 갖고 있어.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도주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 탁 A가 튀어나오면 네. 내가 그럼 B, C를 사는 건 어때요? 첫 번째 상승일 때는 네. B, C 사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해요. 음. 첫 번째 만약 A라는 주도주가 딱 탄생이 됐어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면 약간 오르긴 네. 했겠지만 예. 대표적으로 뭐 AI라든지 챗 GPT를 예를 들었을 때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일단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번 올라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상승일 때는 A라는 혹은 B라는 혹은 C라는 그 종목군들 저는 후발주자라고 하죠. 후발주자 사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가장 강한 대장주가 코난 테크놀로지라고는 하지만 시장이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다른 종목들 올라가면서 대장주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A가 낫다, B가 낫다, C가 낫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처럼 양극재하면 에코프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A가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B가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C가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도주가 탄생이 처음에 됐을 땐 2등주, 3등주 따라가는 거에 저는 전적으로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매매가 쉬워요. 제가 오늘 아침 개장 시간에 오늘이 5월 3일인데 아침 개장 시간에 유니언 머티리얼즈 보면서 히토류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 그거 보지 말고 2등주가 될 수 있는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한솔 테크닉스는 시장에서 반응을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종가 부근에 보니까 이 페라이트 적층 시트를 특허받은 게 2017년도에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2등주, 3등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5% 7%대 상승이었는데 지금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상승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주도주가 탄생을 하면 거기에 막 몰려드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2등주, 3등주 매매라는 게 첫 주도주 탄생했을 때는 그게 좋을 수 있다. 대신에 그 주도주라는 게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번 꺾이게 되면 그때는 주도주만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늦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려갈 때는 더 빨리 내려가요. 2등주, 3등주가 더 빨리 내려가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내가 미처 A라는 주도주를 못 갖고 있으니 2등주, 3등주를 매매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내려올 때는 누구보다 빨리 내려오면 안 돼요. 천천히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올 때는 주도주를 네,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사님은 그러면 우리가 네. 이제 예를 들면 로봇도 말씀하셨고 뭐 2차 전지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히토리라든지 다양한 우리 시장에 있는 거죠. 이건 뭐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단순 테마랑은 다르죠.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고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바꿀 것으로 보고 네. 뭐 하다못해 원전 관련주들도 뭐 스토리텔링이 다 되는 거죠. 그런 종목들, 그런 업종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찾아내는 게 뭐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신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장 첫 번째로는 MTN을 좀 시청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아, 예. 일단 두 번째로는 네. 최근에 보면 사실 저도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를 많이 돌아가면서 자료를 찾긴 해요. 네. 그런데 그 자료에 100 중에 한 80%는 올바른 자료가 있지만 20%는 그러니까 위원님이 가장 싫어하는 뇌피셜이 살짝 담긴 내용들이 요새는 많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안 좋은 거는 종토방이라고 하죠. 종목 토론방 가서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이 뉴스가 있네, 저 뉴스가 있네 이러한 이야기에 너무 일일비 하시는 거.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물렸을 때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야, 누가 좋대, 저거 좋대, 사요. 가면 좋죠. 네. 근데 안 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야? 맞아요. 이 기업의 실적은 뭐야? 이거는 뭐 어떤 테마주야? 이게 지금 역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종목을 사려면 이 종목은 어느 테마에 속해 있는지, 정말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그리고 성장성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하고 물리면 그걸 역순으로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사실 뭐 이런 매스컴도 많이 보지만 리포트가 어찌 되었든 가장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리포트는 객관화된 자료잖아요. 물론 그 리포트를 쓰신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 마지막에 코멘트에 담기긴 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숫자와 글 그대로 저는 읽고 판단은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된다. 제가 좋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실수합니다. 저 에코프로 이렇게 올라갈 줄 솔직히 몰랐어요. 그리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결국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없기에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정답이다 이게 오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팩트 기준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